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2월 12일 목요일 현재 시간 5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 대응들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명절을 하루 앞으로 남겨놨죠. 네, 내일까지 거래하고 나면 이제 주말부터 이제 명절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명절 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돼야 인사를 드릴 것 같고 내일 매매가 좀 순조롭게 빨리 끝나게 된다고 하면 영상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장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67포인트 3.13%가 상승한 55,52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관계없이 코스피가 계속 치고 올리는 상태가 되고 아마 이거는 명절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명절 효과라는 게 지금의 지수의 묶임 상황을 유지하면서 명절로 일단 진입하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거래일 동안 여기서 5%, 여기서 3%니까 대략 8% 이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경계성 매물이 보통은 나오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경계성 매물이 좀 나타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경계성 매물보다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시장을 밀어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수를 보시면 아침 시가에 갭으로 뚱 하고 때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가 이후에 잠깐 반짝 올려놓고 종일 시세가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시세가 거의 끝날 때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종가에 고가를 치부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가에 주가가 강하니까 따라오는 매수자들이 계속해서 달려들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오는 매수자들이 계속 달려들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달려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내일도 상승을 기대하는 대기 자금들이 좀 쏠려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움직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코스닥이 아침에 좀 조정, 눌림받고 장중 매물 소화를 하면서 고점 찍고 재조정,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다소 좀 인간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코스피는 지금 머리가 없습니다. 예, 노브레인이에요, 노브레인. 생각이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로 밀어붙이면 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답은 늘 정해져 있어서 지금처럼 시가총액 큰 놈을 잡아가지고 드라이빙 해버리면 특히나 이제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만 키핑해서 잡아 당겨버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처지진 현상이 없으면 주가가 빠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는 날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 때 밀리는 거지 보통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만 이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트레이딩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주식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또 경험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동작이 어떠한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소외되고 있는지, 지금 큰 자금들을 움직이고 있는 트레이더들이나 기관급들 이런 친구들이 좀 재미를 보는 상황이지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개인들은 재미를 오히려 못 보는 상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막 따라가면 그 형태가 결국 이제 고가에서 잡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저는 이제 미국 쪽 거래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쪽의 흐름을 좀 보면 사실 뉴욕 증시가 조금 어려워요. 뉴욕 증시가 좀 어려운데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변동성을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변동성을 터뜨렸는데 뉴욕 증시는 지난 2월 6일 날 신고가를 치면서 5만 포인트를 체크업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변동성을 묶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묶일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묶일 때 제일 위험하다. 여기서 보시면 얘만 묶이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지금 변동성이 묶였고 S&P 500은 참 지수가 0.00%입니다. 아예 못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겨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오늘 이제 CPI 발표들을 금요일날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지표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일단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잡히는 경향이 좀 있다. 미국 쪽이. 근데 왜 미국 쪽이 주가로 잡히느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따지자면 이 친구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 일봉상의 그림을 한번 꼭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지수와 종목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주가 자체가 지금 크게 밀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죠. 얘네들이 크게 밀린 게 없어요.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그에 반해서 증시를 좌우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모양새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제 그 결과치와 비교 대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좋으니까 종목이 좋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수익이 안 날까라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투자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구조인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냐? 사실 초보자들이 더 많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못 모르고 덤빕니다. 근데 지금 장이 뒷받침이 되니까 몇 날 며칠 정도는 수익을 내주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 큐에 쓸어가죠. 도박이라는 게 다 도박이라는 친구들도 보면 사기 도박하는 친구들 봐보세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짜고 처음에는 좀 매겨주다가 막판에 싹쓸이를 시켜버리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동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밸런스가 우리나라 쪽과 다우와 나스닥, S&P 쪽과 좀 흐름이 흡사하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장을 좀 좋게 보길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우리나라 장이 지금 앞장서 가고 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니케이와 우리나라 장이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좀 주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움직임은 다소 신경이 쓰이더라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현재 굉장히 좀 복잡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을 보면 답지가 나오는데 오라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라클이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뭐 기대감 때문에 급반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봐보시면 이미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빠졌어요. 랠리 부분을 전부 다 반납했단 말이죠. 2025년도에 랠리했던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주가 제자리예요.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주가는 제자리인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꼭 초보 투자자분들은 지금 주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계신데 그것 이상의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같이 이쪽 해외 선물을 통해서 충분히 백업을 하신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지금 수익을 걷어내면서 2월달은 지금 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92만 수익을 끝냈는데 이제 곧 이번 달 목표 수익을 아마 내일 정도면 달성하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명절 때 거래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해칭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면 저런 종목군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도 충분히 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증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데미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장은 이러한 시그널을 드린 지가 꽤 됐잖아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뭐 TSMC, AMD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 드린 지를 뭐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드린 기간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국내장이라는 거죠. 이제 국내장을 제가 왜 신경 쓰냐면 야 너 지금 국내장 안 한다는데 왜 국내장을 네가 왜 신경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국내장 시간대, 그러니까 국내장이 열리는 보통, 제가 매매 시간대 항상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빠르면 10시 반, 빠르면 10시 30분, 늦어도 11시에 첫 스타트를 보통 하려고 합니다. 오전 11시. 그러니까 이게 주구나 사나 일단 국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최근에. 보통은 국내장이 불과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국내장에 힘이 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장을 배제하고 나스닥만 접근하고 항생 쪽만 접근해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장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내역들을 다 보시면 제가 매매를 하면 최근에 매매를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매매를 보시면 수수료 보시면 매매를 이번 달에 지금 이틀, 4일, 6일, 8일, 9일이잖아요. 9일인데 매매를 여기서까지 해서 9번을 했고 여기서 3번 했기 때문에 매매를 총 12번 했습니다. 12번 매매해서 980만원 수익을 990만원 가량 수익을 내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매도를 치려고 하다가 매수, 그러니까 숏을 하려고 하다가 숏을 하려다가 롱을 하려다 다시 숏으로 마무리를 짓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의 흐름이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내장 때문에 일시적인 좀 여파들을 많이 받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장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장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시장에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계속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구냐라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부에서 아무리 밀어붙이고 누가 밀어붙여도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를 주식을 갖고 있는 원래 투자자들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을 올려주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냐? 결국은 물량바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그런가? 근데 물량바지에 되고 있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이거를 왜 달려드는지는 전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에요. 우리나라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 당기는 이 구조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보셔도 나오지만 결국은 밀어 올린 다음에 떨어지는 매물을 받고 있는 건 개인들이에요. 지금 그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주가는 사실 종합주가 지수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뭐 더 오르고 자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6천을 찍냐 7천을 찍냐 이건 이제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 때 국내 선물을 하시면 영향이 있죠.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지수의 영향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종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 현재로서 봤을 때 미국장이 지금 3일 동안 브레이크를 잡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향방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음 향방은 결국은 이제 CPI 쪽으로 가겠죠. 근데 사실 어제도 지표 때 잠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이 CPI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CPI를 보려고 하는 눈치인데 이 CPI가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놓고 볼 때 사실 물가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주고 있긴 하고 고용도 어느 정도의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 무역 분쟁도 다소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안정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테스트 과정인데 아마 이번 상반기에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파월 연준장이 5월 달에 집을 가고 나야 한번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잣대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결과치에 아주 집중적으로 시장이 신경 쓰겠다기보다는 결국은 말 만들 재료를 찾고 있다. 여기서 지금 어찌어찌 할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특히나. 다우지수를 3일째 보면서 제가 오죽한 매매를 빨리 끝내버리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우지수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결국 이제 다우지수가 흐름을 크게 한번 잡았을 때 우리 장에도 미칠 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점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리듬이 좀 언밸런스합니다.
시장의 리듬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뭐 일반인 분들은 또 일반인 분들께 보시는 관점이 있고 저희같이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뭐 저도 주변 지인들이랑 뭐 차를 한잔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이쪽 업계 시장을 보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이상 상승이라기보다 현재 가도 상승에 대한 불안감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라고 하고 태침을 뱉어버리시겠지만 경험자들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찍을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종목적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 영향이 그 뒤에 후폭풍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주가 띄우기가 있어요. 주가 띄우기. 그러니까 주가 띄우기라는 게 뭐냐면 분위기를 계속 잡고 있죠. 지금 보시면 최태원 회장과 젠슨 왕이 치맥을 먹었다. 미국에서. 이런 이제 사진을 딱 올렸고. 물론 이건 사실이죠. 사실에 뭐 이걸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올린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 양수한 소식을 또 속보로 2시간 전에 때려요. 1시간 전에. 이게 최신순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게 잘 때리고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 됐을 때 일반 세력주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력주냐라고 하시면 아니죠. 아닌데 이건 전형적으로 물량을 터뜨리기 직전에 나타난 증상들이잖아요. 꼭 그럴 때 주가의 움직임이 생겼을 때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죠. 저는 기관의 편이 아니고 나라의 편도 아닙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섹터들이 뭐 계속 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만 주가에서 이미 뭐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미 뭐 흔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고가에서 두들겨 맞고 있던 지가 좀 됩니다. 근데 주가가 밀리는 것 대비해서 증시가 버티는 정도예요. 이게 저는 이제 증시도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압박감은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면 CPI도 중요하고 뭐 경제지표 이외에 나오는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골자가 아니고 지금 시장은 뭐다? 어떠한 먹거리를 찾고 있다. 어떠한 빌미를 찾고 있다. 근데 이제 먹거리와 빌미를 지금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어느 쪽에서 트리거가 될런지 이 트리거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체험은 다 끝났고요. 이번 주 체험이 다 끝났고 다음 주 체험도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1월 달에는 매일 예약을 받아서 전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일이 다 감내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예약제 형태로 좀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게 예약이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달력을 같이 보시자고 하면 2월 18일까지 명절이니까 아마 19일, 20일 날 체험하실 분들이 있고 그 다음 주인 23일부터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해놓으셔야 순차적으로 저희가 전개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거를 하면서 매매 중에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매매 중에는 저도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시간이 많이 없고 매매가 끝난 뒤에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얼마예요 라고 하는 이게 무슨 시장에서 오이 팔듯이 닭고기 팔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중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 또 방법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담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계속해서 글을 남기시면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순조롭지 못하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실 때 최대한 빠르게 문자라든지 좌측에 있는
문자라든지 또는 카카오톡 통해서 예약 남겨두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연락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연락을 드리고 있고, 체험하신 분들은 백발백중 하시더라고요. 네, 백발백중 가입을 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그 전에 가입을 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체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하셔야 되는지, 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실시간으로 같이 읽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영상을 하루 더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CPI 때문에 매매가 언제 끝날런지 사실 저도 장담하기 좀 어렵고, 하지만 명절 전이기도 하고 또 가장 빨리 끝나게 되면 꼭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명절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명절 인사 미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